이슈 칼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기 때면 대표님이 보고 싶어지는 건 참 그런 학습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고요.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좀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위긴 위기입니다. 5월에 악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많이 밀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뭐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반등의 2거래일 연속으로 성공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회복이 될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예,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이게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 타이밍이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런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점. 결국 중국 쪽에서 나타낸 그런 보복 조치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오히려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기 마무리 가능성보다는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은 빠르게 원위치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러한 와중에 시장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또다시 미국은 상당히 좋은 흐름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물론 우리 시장이 따라갈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안 좋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정치 이슈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정치 이슈 그 뒷면에서 경제적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찾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어제 시장 반등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내용면에서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단순한 그런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확실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쪽에서 반전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폭락을 한 이후에 어제 반등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특이하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내용면에서는 좀 부진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지 우리가 하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기업별로 반영되는 그 차별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보잉을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예를 들어본다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의견이 나온 것이 이 관세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애플 쪽에서 이익 감소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냥 제품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익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강력한 중국 쪽에서 보복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업이지만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경쟁하거나 아니면 상호 보안 관계의 IT 업종 쪽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래서 이 주도 업종에 악영향을 주니까 전체 시장의 조정을 지속시키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주가를 보면 펀더멘털적으로 중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털적 요인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슈가 일단락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가 일과성 요인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고 주도 업종이 또 회복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상대적으로 또 빠른 회복하고 이머징 마켓은 안 좋아도 미국은 또 따로 신고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1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1분기 때도 똑같은 이슈가 이렇게 반복이 됐었고 폭락 이후에 미국 쪽이 독자적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이죠. 이번에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답답한 게 미국은 오른 게 있으니까 좀 빠져도 괜찮은데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5월 오늘이 15일입니다. 이제 뭐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월은 관세를 중국도 이제 같이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동부 시각으로 5월 10일 00시 01분에 출발한 거니까 뭐 그때쯤이 될 것 같은데 6월 안에 어떻게 좀 변화가 모색이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힘이 지금 5월 달로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월이요. 6월 쪽에는 원래 우리가 이런 인위적으로 정치 이슈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놓고 보더라도 5, 6월이 중요하다라고 봤었던요. FOMC 회의, 분기 회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9월까지 대차대표 특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왔었던 시기가 6월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무역 분쟁 이슈마저도 그쪽으로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6월 달은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이 가고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정책 수단이 미국 쪽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분기 상승 배경이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반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전될 상황도 아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나 FRB의 시장 우호적 정책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약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에 이미 기반영된 재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경제 지표하고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6월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그 금리 인하 가능성 또는 완화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FOMC 회의별 목표 금리 분포된 것을 아마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표를. 근데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주 같은 표를 보여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목표 금리를 FOMC 회의별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 1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노랗게 가운데가 변한 것이 맨 아래 칸이 2020년인데 지금 2019년 12월 마지막 FOMC 회의도 지금 가운데가 노랗게 돼 있고 한 칸 옆으로 비껴서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내년 초로 계속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12월도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놓고 보더라도 수치들이 계속 그러니까 동결에 있는 확률들이 계속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게 많이 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30%까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표에서 보면은 9월 FOMC 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32.4%까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저게 25bp 쪽으로 금리 동결 쪽의 확률이 25bp 쪽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결 확률이 줄어들면서 바로 50bp 인하 확률 쪽으로 막 내려오는 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부터 발견이 되고 있는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확률로 놓고 보면은 50bp 인하조차도 이제 20%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재들이 금리 인하 확률을 더 높여놓기만 하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6월 FOMC 회의의 분기점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때는 이러한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채 발행 일정을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어제 재무부 쪽에서 3분기 쪽의 국채 발행을 벌써 짜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에 1,600억 달러 채권 발행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단기물이 1,541억 달러 감소하고요. 중장기물이 3,142억 달러가 증액 발행이 돼서 토탈로 따지면 1,600달러가 증액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흡수하는 그런 속도가 또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긴축 정책이 아직 스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달러 강세 현상이 9월 달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FOMC 회의 6월 달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발언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더 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 일정에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빡빡해지고 있구나. 또 달러가 강세로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요인이긴 하나
그것 때문에 반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단기물을 감소시키고 중기물이 증액되고 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단기 금리가 하락이 안정이 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올 때 그 금리 역전 인상을 막는 효과도 나타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런 역전 현상이 또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이즈는 6월 달을 감안했을 때는 좀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로 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약화 심리로 채권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FOMC 회의 때처럼 기준금리 인하라도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표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또 다른 요인들이 지금 한쪽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서 무역 분쟁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쪽 또 금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모락모락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한번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9월까지 오히려 지속적인 달러 강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이 말씀 하나 하고요. 통화정책이나 대차대조포 축소 중단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가시되어야지 달러 약세 반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경기 흐름하고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금리 인하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언젠가 해결될 무역 분쟁이라고 놓고 봤을 때 5월의 조정은 깊으면 깊을수록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6월에 어떠한 FOMC 회의에서 반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두 다 삼키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금리 부분,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강달러 부분을 더 야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자, 글로벌 시장은 뭐 정리하는 시각을 넓혔다고 치는데 우리 시장이 사실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 뭐 이익들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와요. 내수주들도 지금 뭐 경기 방어 전혀 되지도 않고 반전이 될까요? 이 정도로?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은 반전하고 신고가 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이번 이슈만 봉합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까? 이게 제가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해외 투자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1분기 어닝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접근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도 안 나오고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제 경제지표 하나 나온 게 있죠. OECD 경기 선행지수요. 여기서는 1, 2월 달에 우리나라 반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OECD 쪽에서 수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보합 수준으로 계속 바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월에 나온 수치가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싶은데 우리가 좋아했었던 그런 위축 국면이 약화되는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지 따라 좋아질 테니까요. 다만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3월 기준으로 중국 쪽은 드디어 상승 반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닥 다지는 흐름, 그리고 중국 쪽은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역시 경기가 확산으로 반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바닥을 한쪽이라도 잡아줬다라는 점, 이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서 무역 분쟁이 만약에 일단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또 강하게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결국 또 1분기처럼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나 경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시장 상황이 이렇고 우리 시장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재미없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이제 문이 많이 열려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주변에 많이 늘었고 뭐 그 증권사들이 그 수수료로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니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예, 제가 항상 이 마지막 쪽에 이걸 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또 다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자산시장 강세 반전은 결국 달러 강세가 마무리돼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연동된다 봐야 될 것입니다. 해서 비달러 자산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도가 오히려 아킬레스건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산시장 쪽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환차손이 그것을 상쇄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017년에 한번 나타났었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에서 해외 투자를 막 캠페인을 하면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그 당시에 환율이 1150원대에서 2018년 초까지 1050원까지로 절상이 돼버려서 나스닥 지수가 무려 23%나 상승했지만 환차선 때문에 그 절반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절반 날려버린 다음에 나스닥이 고점 기록하고선 12%를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하러 건너간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은 4월 말 이후 이번에는 지수가 급락이 먼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수 급락 이후에 환율이 만약에 절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이 회복이 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순서만 바뀔 뿐이지 2017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악순환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해서 단기적으로 해외 투자는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 못 올라도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율 쪽에서 타이밍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환율 쪽 타이밍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헤징 수단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달러 선물 한 계약이 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헤징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정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5계약 정도만 헤징 수단으로 이용을 해도 환율 쪽에서 보는 피해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미국이 먼저 튀어나갈 그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차손 등 좀 피할 방법을 우리가 좀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시장 투자 시에 유의할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